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목구름, 이치모쿠라고도 하죠. 이 구름을 보는 법에 대해서 정말 압축해서 한번 강의를 찍어봤습니다. 정말 시장에는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뭐 일목구름도 있을 거고, 뭐 RSI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볼린저 밴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거의 일목구름만 보거든요. 그만큼 제가 왜 일목구름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정말 초보자들도 별다른 세팅 없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참고하기 좋은 지표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짧게 준비했고요. 진짜 기본적인 거, 필요한 것만 꾹꾹 담아서 압축 강의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세팅을 해야겠죠. 세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여기 트레이딩 뷰 들어가셔서 인디케이터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치모쿠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이치만 쳐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치모쿠 클라우드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키자마자 선이 너무 많죠. 이거 다 볼 게 아니고 더블 클릭하시고 스팬 A와 스팬 B만 놔두고 나머지 다 끄시면 돼요. 색깔은 냅두고, 그리고 스팬 B만 두께를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세팅 이제 끝났습니다. 이걸로만 우리가 이제 다 대응이 가능한데요. 제가 일단 이치모쿠 구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선행 지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캔들보다 이 구름이 먼저 나타나요. 이따 이후에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스팬 B만 두껍게 좀 표시를 하자고 했죠. 뭐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3단계로 하셔도 돼요. 이 스팬 B 이거 자체만으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냥 매물대 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캔들이 내려올 때는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오죠. 이 스팬 B 자리에서. 반대로 뚫으려고 할 때는 이렇게 저항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스팬 B 자리 얘만 봐도 우리가 지지 저항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진짜 간단하죠. 추후에도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빠지다가도 이런 데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봐도 아무 지표 없이 홀짝 도박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자체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미 캔들이 이 구름을 지나치고 지금 여기 캔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미 과거에 나와 있는 이 선들 있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길게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연장시켜서 후에도 지지 역할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 저항 역할로.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얘가 비트코인이 뭐 여기가 올지는 모르겠다만 오게 되면 이런 데는 우리가 유의미한 지지 매물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또 보자면 여기도 이렇게 수평으로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애들도 갖고 와서 미래, 그러니까 이 구름에 우리가 이미 캔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 닿을 순 없잖아요. 근데 직접 닿지 않더라도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구간들은 우리가 지지와 저항 역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가 만약에 올라오려고 하면 지금 구름이 이런 식으로 스팬 B가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나중에 만약에 얘가 올라오려고 한다면 저항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구름이 주봉일 때, 3일봉일 때, 일봉일 때 등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구름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당연한 거죠. 매물대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 매매를 할 때는 일봉 이상의 구름을 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너무 짧게 들어가서 뭐 5분봉 구름 보고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실제 매매에 쓰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주봉급 이상으로 보는 게 좋고 최소한 일봉 이상은 보려고 합니다.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자, 그리고 얘가 이름이 일목 구름이잖아요. 구름에서 중요한 거는 두께죠.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운 구름일수록 이 매물대의 세기가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도 구름이 얇을 때 사실 뚫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세력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돈을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름이 좀 얇아졌을 때는 항상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름이 두꺼울 때는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구름이 이런 식으로 얇아질 때 얘네들이 쑥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름의 두께도 항상 보셨다가 얇아졌을 때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름과 캔들의 간격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걸 이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격이 벌어질수록 우리가 이격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당연히 매물대가 여기인데 캔들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거는 과매수 상태라는 거겠죠. 반대로 매물대는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데 캔들이 여기 이렇게 밑에나 있다, 이렇게나 간격이 넓다 라면 얘는 당연히 현재 과매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다리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너무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구름에 닿으러 와요. 이때 매수를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이격이 멀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과매수 상태, 이런 최고점에 물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구름이 위에 있을 때도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이 이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캔들이 언젠가 이렇게 붙이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지금은 너무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좀 참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붙이러 오면 그때 매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 지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구름에 닿았을 때 매수를 하면 최고점이 물릴 일은 없습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 낮죠.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거의 고점 대비 40% 정도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구름에 닿았다고 해서 우리가 최저점이다라고 단정 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포모에 휩쓸려서 고점에 이런 식으로 물릴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름만 볼 줄 알아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운과 음운인데 양운에서 양은 우리가 양수할 때 양이고 음운할 때 음은 당연히 음수할 때 음이겠죠. 자, 스페인 B가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양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스페인 B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스페인 B가 밑에 있는 구름일 때는 추세가 아직 상승 추세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역전이 돼가지고 스팬 B가 스팬 A보다 위에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구름이 생겼을 때는 음운이라고 제가 했죠. 음운일 때는 추세가 좀 안 좋은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할 때 선행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좋냐면 아직 캔들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캔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구름이 이미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지금 주봉 구름으로 봤을 때 음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추세는 아니겠구나, 하방이 유리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음운이 만들어진다면 타임 프레임이 짧은 타임 있죠. 일봉에서 먼저 음운이 생겨요. 자, 예시를 들면 나스닥 선물 지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일봉으로 봤을 땐 지금 스팬 B가 더 위에 있는 음운이 만들어졌죠. 추세가 좀 하방으로 바뀔 수 있으려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봉을 켜고 보면 아직 주봉에서는 스팬 B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과매수 상태고, 아직 구름이 주봉에서는 스팬 B가 밑에 있는 양운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시간이 가가지고 주봉에서도 음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슬슬 나스닥이 좀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과거 차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음운이 만들어지고 나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미리 캔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추세를 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정말 일목구름에서 기본이 되고 정말 기초가 되는 내용들만 다뤄보았고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일목구름 쓰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매매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3시인데 자지도 않고 강의 찍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답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